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호 박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9-1 가방 나우나와 철인 소크라테스 변명편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간 보내겠습니다. 2020년도 9월 30일 KBS 이방송 추석 예능 방송은 한국의 트로트 가수 나우나 특집이 있었습니다. 2020년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우나라는 이름으로 이름부터 이 방송 시청률 29%라는 어마어마한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오고 있죠. 2020년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우나. 자, 2시간 23분 동안 연주와 입담으로 구성된 가왕 나우나 특편은 그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슬픔과 고난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옥 같은 노래뿐만 아니라 그의 멘트 역시 상당히 의미심장한 사실을 암시했습니다. 자, 추석 연휴 첫날 방영되는 2020년 나우나 콘서트가 화제다. KBS ETV는 추석을 맞아서 소리꾼 나우나의 단독 콘서트 대한민국 어게인 나우나를 기획했다. 방송 시간은 31시 30분이다. 일명 2020 나우나 콘서트는 나우나 인생 15년 만에 방송 출연이자 나우나 인생 최초의 언택트 공연이다. 나우나는 지난 2006년도 한가을 노들섬 특별 무대에서 가진 광복 10주년 기념 MBC 특별 기획 나우나 스페셜 이후 브라운관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대중을 위로하는 뜻에서 15년 만에 만에 출연료를 받지 않고 무대에 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 대한민국 어게인 나우나의 마지막 편에 사내란 노래를 부르기 전에 던진 대국민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우나 씨가 프로그램에서 편집이나 중간 광고를 거부하고 생방송 중 실제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된 말들입니다. 첫 번째, 1번 KBS는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라. 2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의료진 희생이 결정적이다. 3번 역사책을 봐도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나라를 지킨 것은 여러 국민의 힘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1등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나우나가 올해 발매한 노래 테스형은 기이하게도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있다는 거죠. 자, 제끼 일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보고 있죠. 자, 노래 가사 보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거저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 형. 자, 대중가요 이렇게 대놓고 철학자를 인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가수 나우나는 이를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는데요. Know yourself죠. 원래 그리스 델포의 아폴론 신전의 마당의 돌판에 조각된 명문이었습니다. 인스크립션이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여러 번 인용했기에 흔히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은 기본적으로 신전에 쓰인 말이고, 또 다른 것은, 즉, 보정은 황폐를 가져온다. Surety brings ruin. 또는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하라. Nothing to excess라는 구절과 함께 쓰여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신전에 사당의 템플에 올라갈 때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곡물은 분수에 맞도록 가져가라는 뜻으로 선언합니다. 따라서 플라톤 역시 이 말을 그냥 절제하라 또는 분수를 넘지 마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우나의 테스형이 암시하는 철학적인 정치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선 아까 보신 것처럼 재킷 앨범이 범상치 않습니다. 검은색 롱코트에 검은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가수의 모습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지금 최고 이슈인 4.15 부정선거와 그에 대한 반항의 상징인 블랙 시위를 연상하고 있습니다. 또 가사 그리고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역시 그런 어떤 비관주의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림 보시겠습니다. 보면 유명한 그림이죠.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The Death of Socrates. 그게 발음은 다비드라는 프랑스 화가입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쓰는 그 변명, 아폴로지라는 원래 그의 저자인 플라톤의 저서입니다. 이런 실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청년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킨다. 그리고 신에 대한 불경죄를 지었다는 제목으로 고발되고 재판 판결을 앞둔 피고인의 최종 진술에 해당합니다. 특히 문제는 거짓이 진리로 주장되고 거짓이 법정에서도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소크라테스 재판이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하에서도 사법제도, 재판제도가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변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따라서 먼 나라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동시에 현대 우리 시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재판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당시의 사회 풍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그리스 사회는 탐욕과 거짓이 판을 쳤고 권모술수로 정적을 죽인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참 이상한 게도 정치인들이 자살로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도 변론만 잘하면 무죄가 되고, 또 반대로 소크라테스처럼 평생 선한 일을 하고 젊은이들을 선하게 인도해도 중상 비방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BC 4, 5세기의 그리스 민주주의 사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싫어했습니다. 당시는 민주주의 초기였고 아직도 헌법과 제도가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궤변론자, 소피스트라 불리죠. 이런 불린 사람들이 나와서 덕이란 말이 바로 탁월함 또는 능력인데요. 여기서는 가르치거나 판단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빚을 진 사람이 교묘한 수수와 또 논변을 통해서 빚을 갚지 않는 것이 능력이 되는 사회가 바로 BC 5세기 아테네고, 또 동시에 우리 사회와도 마찬가지죠. 당시도 그런 능력이 숭배되었고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런 능력을 배우게 하려고 고액의 수업료를 물면서 소피스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피스트는 그가 가난한 지역에서도 사교육을 통해서 빨리 부를 모았다라고 자랑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소피스트는 당시에 어떤 그리스 사회의 어떤 교육자 또는 학원 강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에게 소크라테스는 눈에 가시와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그 밖에도 정치인, 시인, 장인들에게도 그런 있었으면 안 되는 자였습니다. 드디어 소크라테스는 공공의 적이 되었고 독배를 마십니다. 자, 이처럼 재판을 볼 때 재판의 고발자 내지 검사들은 두 가지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 어떤 패거리의 고발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래된 고발자들. 자, 소크라테스 고소한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를 비판하고 고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당시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가 있습니다. 그런 소크라테스가 현인체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살피고 땅속에 있는 것들을 탐구하여 옳지 못한 이론을 올바른 도리인 것처럼 들려주려고 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자신은 자연철학자가 아니다, 혹은 나는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고소인들을 반박을 했습니다. 당시 자연철학의 예를 들면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하는 탈레스의 기호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철학자 아낙사고라스가 변명 대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무신론자로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관심은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주로 인간의 행동과 그 기준이 되는 정의 또는 덕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동체의 올바른 가치관을 탐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재물보다는 의를 위해서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 대중들이 분노한 까닭은 소크라테스가 지혜롭다는 그런 명성 때문이었습니다. 대중들은 그가 똑똑하지 않다고 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 바로 무지의 지 또는 소크라테스적인 지혜, 소크라틱 위즘이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라고 표현됩니다. I know only one thing that I know nothing. 자,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소크라테스는 델포이 신탁에서 그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즉시 인정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 똑똑한 사람을 놔두고 자신이 가장 현명한지를 알기 위해서 당시 현명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지혜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기성세대의 정치인, 시인 또는 장인 등을 만나서 그들에 대한 탁월성 또는 덕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들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멋진 시를 쓴 시인에게 시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은 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도 썼다는 그런 것이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는 것은 이겁니다. 자, 이 모든 소크라테스 탐구 활동의 실은 신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서부터 그런 신탁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철두철미의 종교인이었습니다. 항상 신의 소리, 즉 내면의 소리를 들었고 또 다이몬의 소리를 순종해서 작은 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을 무신론자다라고 고발한 어떤 멜레토스라는 그 고발자의 행동은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자, 여기서 말했던 건 소크라테스의 논박이었죠. 소크라틱 엘레쿠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요 당시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또는 장인들, 크랩스만 또는 소피스트들이
유식한 것이 떠들어야 되지만 실제 그들이 말하는 것의 개념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를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젊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에 열광을 하면서 그 주변에 많이 모였습니다. 이런 소크라테스의 논박, 사크라틱 엘레쿠스 기술을 흉내낸 청년들은 종종 그들의 부모들의 주장을 비판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다 또는 부모 말을 안 듣게 한다는 그런 미움을 받아서 결국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최근의 고발자들입니다. 아리스토파네스로 대변되는 민중적인 증오심과 더불어 소크라테스에게 또 두려운 것은 현재 그를 고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이 나옵니다. 즉 멜레토스와 아니토스 그리고 미코니였습니다. 멜레토스는 작가, 시인을 대표하고 아니토스는 장인들과 정치가를 대표하고 리코는 변론가들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멜레토스는 독자적인 고발인 또는 검사가 아니라 부유한 명망가 아니토스였던 그런 도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법정의 상대방은 주로 멜레토스입니다. 이들은 그 고소 이유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청년들의 어떤 타락과 불경제,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런 두 가지 제목이었습니다. 원고 측의 법정 대리인 멜레토스는 소크라테스가 신을 믿지 않는다 또는 국가가 인정할 신을 믿지 않는다. 따라서 그와 죄를 범했다고 그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다이몬이나 신을 믿고 신을 복종한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몬은 이상한 이방신이 아니라 당시 아테네가 인정한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멜레토스와 원고 측의 고소에 논리적으로 완전히 실패합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신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터에서 적들이 쳐들어와도 위험할 때에도 끝까지 남아 진실을 지켰습니다. 그는 또 평소에도 신의 명령에 따라서 나 자신과 남들을 보살피며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결국 원고 성소 판결을 내립니다. 그것은 위에서 말한 결국은 질투와 중상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은 주로 플라톤의 변명에 의지한 소크라테스의 항소 이유입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때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독일 히틀러도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나치 독일 지배를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델포의 신전이죠. 이 신전 벽에는 너 자신을 알라, 너 다이셀프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 또 소크라테스는 신전에서 여사제로부터 소크라테스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의 신탁을 오라클을 듣는다. 자, 이것이 당시 민중들의 어떤 시기심과 분노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시시계들과 소크라테스의 차이점은 전자는 덕의 본질을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이고 후자는 모르면서 모른다고 인정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소크라테스는 델포의 신탁, 즉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는 말을 이해합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결론을 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 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 그 사람과 나는 선이나 미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도 그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줄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나의 결론 어떠하면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대수로운 것은 아니겠지만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라고 스스로 자문전답했습니다. 또한 그를 따른 젊은이들도 소크라테스에게 무엇을 배워서가 아니라 그와 교제하는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훌륭한 것들을 출산하는 것일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어떤 거짓이 폭로되는 것을 보고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논점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생각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를 소크라테스의 삼파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결국 그가 억울하게 독배를 마시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 당시 덕분 정치에 볼 때는 청년들에게 불순한 이념을 선동해서 그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켰다는 제목으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멜레토스의 고발은 어떤 증거나 증인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재판장에는 플라톤을 비롯한 제자들이 가득 모였고 그들은 스스로의 억울한 심판을 도저히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에게 보수금을 내고 사형을 피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평소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국가와 국법에 복종했습니다. 자, 그에 어떤 철학과 지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죽음마저 초월하는 도덕과 정의에 대한 열정은 플라톤을 비롯한 많은 후대인들을 귀감해 되었고 진정 서양 철학을 시작하는 모퉁이 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재판에서 보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역사상 최고의 정치 제도인데 불구하고 많은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하에서 재판제도, 사법제도 역시 오염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장관이 전화로 요구를 했고 또 이를 검찰이 하여금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하는 것 등이 바로 이런 사법제도의 어떤 그런 부패와 타락인 것입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논박, 그리고 삼파술 등은 모두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은 부시대적인 관습이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스스로 독창적인 사유를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 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플라톤 학파 위에도 1번 메가라 학파, 2번 에리트리스 학파, 3번 키니코스 학파, 그리고 4번 키르네 학파라는 총 5대 학파를 형성하는 기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소크라테스가 인류에 끼친 어떤 엄청난 부와 지식을 축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